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문 스트리머 치타고요. 바로 D조의 경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조 같은 경우에는 총 4팀 역시 준비되어 있고요. 4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 폴란드, 튀니지, 독일이 준비해 있습니다. 과연 이 4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팀의 라인업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마르티네스, 몰리나, 오타멘디, 로메로, 마르티네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죠. 이건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파울로 디발라, 엔조 페르난데스, 리오넬 메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알바레스, 그리고 앙헬 디마리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핵심 키플레이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리오넬 메시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축구 고트, 펠레와 함께 축구 고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또 실적에서는 그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이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할지 지드컵에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감독님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의 라인업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헤어만, 필립 람, 홈멜스, 캐럿, 긴터, 에펜베르크, 아르놀트, 헤어만, 우트, 발락, 클로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핵심 키플레이어는 독일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에펜베르크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펜베르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역시 독일의 미래가 좀 결정이 된다 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독일이 최근에 실축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시전을 하면서 에펜베르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아르헨티나, 오른쪽이 독일입니다. 일단은 아르헨티나, 독일 월드컵에서 상당히 치열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치드컵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치드컵은 사실은 팀보다는 손가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두 팀 간의 손가락적인 차이가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손가락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치열한 그런 경합싸움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너무나도 아우 슈팅 너무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일한 수비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발락 선수의 슈팅이 빗나가면서 독일이 득점을 거둬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언론의 예상을 좀 말씀드리면요. 치브스 선정 D조의 언론의 예상은 1위 독일, 2위 폴란드, 3위 티니지, 4위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피파 온라인은 손가락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쉬운 면모가 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조금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를 깨부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팀 수준은 비슷하지만 손가락 수준은 이제 약간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 두 팀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본인들의 그런 강력한 면모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네요. 필립 람이 끊어냅니다. 그리고 역습 기회 파트리크 헤어만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터치 그리고 크로스 올려줍니다. 클로제. 그리고 독일 감독님인 모모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크로스를 좀 자주 선호하시는 크로스에 특화된 그런 선수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로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독일이 현재까지는 좀 가려놓고 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헤어만 패스 줍니다. 에펜베르크 마무리!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티네스가 또다시 선방. 크리스티안 퀸터, 필립 람. 자, 역크 올려보내자! 헤어만! 파트레크 헤어만! 완성골!
야, 이거는 푸스카스 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완벽한 오버헤드킥. 흡사 레알 마드리드와 리오플의 결승전 가르스 바일의 오버헤드킥이 연상되는 완벽한 득점입니다. 와, 아니 오버헤드킥으로 골 넣는 거 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걸 득점해내는 독일 베어만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르헨티나 사실 수비를 그동안 잘 하고 있었거든요. 잘 지켜내면서.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진다? 약간 멘탈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헤어만, 에펜베르크, 미하일 발락, 헤어만 뜁니다. 파트릭 헤어만, 크로스 다시 한번 올려주고 골라자! 크로스! 본인들의 독일 전차군단, 본인들의 장점이 왜 크로스 플레이인지 증명하는 미로슬라브 클로제의 화끈한 마무리, 화끈한 크로스 골. 아니, 독일 진짜 크로스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방금 선제골에서도 오버헤드킥 크로스 상황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방금 이 상황에서도 정말 정직한 크로스, 정직한 마무리, 정석적인 교과서 같은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클로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되면 어이없게 실점을 허용하고 난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르놀트, 귄터 3대0! 전반 40분 만에 3대0! 경기에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독일. 우위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경기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독일 3대0. 자, 이렇게 되면 아르헨티나 멘탈 지금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죠. 헤어만 미스를 줍니다. 에펜베르크 마르티네스의 정면으로 슈팅이 날아갔습니다. 자, 고트 리오넬 메시 선수 코너킥에서 수비밖에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 메시 선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격적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르헨티나. 빈터 크로스 올려줍니다. 네! 4대0! 맞춤했어. 10분마다 한 골씩 득점하는 독일. 45분에 4골째. 이게 바로 카테나초 잔디서열 1인가요? 물론 지금은 카테나초가 아니지만.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치브스 선정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 이탈리아 우승 후보 5손가락, 이탈리아, 스페인, 브라질, 일본, 독일. 왜 본인이 그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지를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모호만 감독. 전반이 채 끝나기 전에 4골을 득점하면서 경기에 이미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알바레스 크로스 올려줍니다. 펀칭 퀸터 아르놀트 에펜베르크.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교체. 미로슬라브 클로제. 독일이랑 아르헨티나랑 하고 있습니다. 아르놀트 쭉 갑니다. 크리스티안 퀸터가 다시 한번. 하지만 이 크로스는 너무 깊었네요. 아르놀트가 다시 한번 5대0! 10분마다 골. 독일의 전차군단 에펜베르크. 방금 나왔죠? 골을 득점하지 않았지만 포옹을 했다는 의미에서 에펜베르크를 불러줬습니다. 에펜베르크를 중심으로 한 이 독일의 전차군단. 야,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막기 힘들어 보이는데 아르헨티나 일단은 교체를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땅콩 맛있다. 자, 선수 교체 들어갑니다. 4명을 바꾸네요. 디마리아, 알바레스, 마르티네스, 페르난데스 빠지고 크레스포, 코레아, 로셀소, 베론 대거 교체. 선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르헨티나 대거 교체를 감행합니다. 과연 이 교체가 힘을 발휘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디발라 선수가 현재 수비형 빌필드예요. 맞는 교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지켜보죠. 미로슬라프 클로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잘 막아줍니다. 아르놀트, 발락, 필립 람, 발락, 뛰어 들어가는 필립 람이 있습니다. 또다시 크로스를 노려볼 수 있는 독일, 그 전에 크로스를 차단해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코레아, 호아킨 코레아, 코레아 크로스 올려줍니다. 나도 헤딩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듯한 아르헨티나의 크로스 빗나갑니다. 자, 그리고 발락이 6번째 득점을 하게! 좋은 선방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오늘 상당히 열심히 애쓰네요. 네, 핀터 올리나 옵사이드입니다. 리오넬 메시, 나우엘 몰리나죠? 예, 발락, 우트가 슈팅 때려봅니다. 디발라의 좋은 수비가 있었는데 그 뒤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이 전방을 한 골을 막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었던 대참사를 막아주고 있는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이거 흡사 독일의 남미 킬러다운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독일이 예전 브라질 월드컵 때도 브라질을 상대로 7대0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현재 5대0, 더욱더 배고파하는 독일입니다. 로셀소, 에펜베르크가 끊어줍니다. 틸로케러, 파트릭 헤어만, 발락, 필립 람 뜁니다. 크로스 올려주고요. 골키퍼, 순간 뭔가 했네요. 마르티네스 선수가 잘 잡아냈습니다. 크레스포 77번 남은 시간. 자, 일단은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이제는 뒤집기 어려워 보이고, 유종혜미 득실차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한 골 아니면 더 이상 실점 없이 마무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셀소, 리오넬 메시 선수가 뜁니다. 크레스포, 호아킨 코레아. 예, 이거는 글쎄요, 약간 좀 기교를 부려봤는데 전혀 의미 없는 쓸데없는 기교였고요. 자, 그리고 마르크 우트가 아직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음식이 없습니다. 크레스포 좋은 경합, 에펜베르크, 클로제, 발락, 우트가 뜁니다. 마르크 우트 크로스 올렸죠. 클로제. 자, 남은 시간 4분, 마지막 공격일 수 있는 아르헨티나의 공격. 리오넬 메시 선수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면서 미알 발락, 마르크 우트 크로스 올려줍니다. 아르놀트. 자, 진짜 찐막 아르헨티나. 크레스포 헤딩 경합 좋거든요. 하지만 아르놀트에게 발락, 거의 반코트예요 지금. 지금 독일의 키퍼가 누구죠? 독일의 키퍼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하지만 메시가 메시 선수의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아르헨티나와 독일과 아르헨티나의 D조 첫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가 초반에 좀 좋은 수비를 보였습니다만 이후에 독일의 오버헤드킥에 철퇴를 맞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있었고 결국에 경기를 내주게 된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다음은 폴란드와 튀니지의 경기를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죠. 자, 유니폼 바꿔드리고요. 이렇게 바꾸죠. 바지가 흰색이니까. 폴란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슈체스니, 프랑코프스키, 베레신스키, 옌제이치크, 메티켈시, 크리오비악, 모데르, 지엘린스키, 부아슈치코프스키, 레반도프스키, 소몰라, 레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팀 핵심 선수는 누가 뭐래도 레반도프스키 선수,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언제였죠?
그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발롱도르가 없지만 발롱도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발롱도르 컨텐더가 될 수 있었던 사나이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폴란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튀니지입니다. 이게 치드컵의 맛이죠. 아무리 비주류 팀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팀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나오는 그런 튀니지의 라인업 보겠습니다. 벤 무스타파, 드래거, 메리아, 브론, 하다디, 라이두니, 스키리, 슬리만, 슬리티, 메지브리, 카즈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팀의 핵심 선수는 와비 카즈리 선수입니다. 왜 이 선수의 핵심 선수냐고요? 이 선수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커들끼리의 대결인데 누가 더욱더 스트라이커다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경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폴란드, 오른쪽이 튀니지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 경기에서 독일이 아르헨티나를 개 박살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팀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제끼고 올라갈 만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고, 여기서 페널티킥, 예, 여기서 사실 의도한 페널티킥은 아닌 것 같은데 공을 걷어내려다가 상대방에게 태클을 가해버렸고,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 레반도프스키가 차겠죠? 독일의 레전드 레반도프스키가 슈팅! 들어갑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제골 가져갑니다. 자, 일단은 이번 대회 유난히 페널티킥이 나오는 대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폴란드 튀니지 이른 시간에 역시 페널티킥을 가져온 폴란드였고요. 지난 스페인의 그런 경기에서는 이제 실책이 있었습니다만 라우 선수가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또 이제 과감하게 페널티킥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하다디, 메즈브리, 슬리티, 옵사이드입니다. 자, 일단은 튀니지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약간 단추가 꼬였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단추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파우슈, 스몰라레크. 아무래도 워낙 프리한 찬스다 보니까 과감하게 파우슈를 때려봤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드래거, 프랑코프스키, 모데르, 지엘린스키, 스몰라레크, 레반도프스키, 프랑코프스키에게, 그리고 다시 한번 모데르, 파워슛! 자, 폴란드 파워슛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파워슛이 유효 슈팅으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메지브리, 메리아, 라이두니가 스몰라레크와의 경합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모데르 슈팅! 튀니지가 방금 수비진이 약간 좀 멈칫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멈칫한 플레이가 제가 봤을 땐 키커를 좀 시도하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고, 성공을 거뒀는데 카즈리가 1대1 공격 찬스에서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번에는 튀니지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방금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엘린스키, 순간적으로 튀니지가 실점 찬스를 맞고 득점을 걸었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튀니지에게 많이 몰릴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아슈치코프스키 이 찬스를 또다시 날려버립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마는 양팀. 와츠비 카즈리, 와으비 카즈리, 나인 술리티, 이름이 되게 어렵네요. 예. 술리티 슈팅 때려봅니다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프랑코프스키, 스몰라레크, 버스 터치로 드래거를 제껴주고, 스몰라레크가 좋은 수비, AES로 순간적으로 좀 상대방을 뺏기나 싶었습니다만
쉽지 않았고요. 매즈브리, 슬리티, 매즈브리 밑으로 줍니다. 슬리마니 패스 줍니다. 여기서 백스탯을 쳐버리고만 튀니지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매즈브리, 슬리만, 매즈브리 패스 줍니다만 끊기고 말았습니다. 크리오비악, 레반도프스키 뜁니다. 스몰라레크 아래 지엘린스키 그리고 뛰는데 레반도프스키가 부아슈티코프스키에게 버스터치 있습니다. 부아슈티코프스키, 매트캐시, 크리오비악, 지엘린스키가 AS 한번 드립을 쳐주고 크리오비악 때릴만 한가요? 부아슈티코프스키, 매트캐시, 캐시 하지만 코너킥입니다. 자, 사실 이 두 팀은 2, 3위를 경쟁하는 두 팀이거든요. 이번 경기 승리를 가져간다면 16강 진출에 벌써부터 첫 경기부터 청신호가 켜질 수 있는 양 팀입니다. 또 이제 아르헨티나가 치드컵에서 지난 경기 때 아쉬운 면모들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두 팀도 본인들이 자력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은 폴란드가 그 생각이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리오비악, 스몰라레크, 지엘린스키, 크리오비악 뜁니다. 하다디, 커트, 오케이. 옵사이드네요. 메리아, 슬리만, 슬라티, 크로스 올려줍니다. 드래거, 다시 한번 라이두니 패스 주고 매즈브리 이걸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는 슈체스니. 다음 슬리티 그리고 프랑코프스키 걷어내면서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 기록치를 보면은 폴란드가 슈팅 면에서도 점을 면에서도 좀 더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이후에 약간 전반 막판에 조금 튀니지가 다시 한번 기세를 가져오는 그런 플레이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거, 라이드니, 슬리티, 슬리만, 카즈리가 헛발질 카즈리 선수가 오늘 뭐 여러가지 좋은 찬스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그 찬스들이 결국에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여러모로 아쉬운 모습입니다. 부아시코프스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자, 드래거, 라이드니, 슬라티, 자, 모데레가 끊어줍니다. 지엘린스키, 모데레 다시 한번 스몰라레크, 레반도프스키가 패스를 주면서 지엘린스키 세컨볼 걷어냅니다. 튀니지 슈퍼 세이브. 저 세이브가 없었더라면 2대0이었을 텐데 좋은 수비 집중력을 보여준 튀니지고요. 자, 스카리, 슬리티 쭉 들어갑니다. 카즈리가 독점골! 지난 찬스에서 아쉬운 마무리를 보여준 와비 카즈리 이번 경기에서는 독점골 뽑아내면서 본인이 왜 이 팀의 핵심 키플레이어인지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파디디를 잘 노렸고요. 니어제트디를 시도해볼만 했습니다만 카즈리의 선택은 파디디였습니다. 그 선택이 아주 확실하게 맞아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전술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바꿔주면서 여러가지 변화를 깨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젤린스키 모데르 코너킥 부아슈치코프스키 크로스 올려줍니다. 레반도프스키 카즈리 역습 카즈리입니다. 카즈리가 혼자 살 수 있나요? 어우 좋은 힐백 매즈브리 하지만 베리신스키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크리오비악 일단은 뭐 양팀 사실 서로를 좀 할만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조건 잡고 가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무승부를 만들고 그 이후에 경기를 지켜보자 이런 느낌의 좀 스탠스를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라이두니 뜁니다. 라이두니가 슬리만에게 슬리만이 아우 느려요 슬리만. 모델의 역습 기회 지엘린스키가 부아슈치코프스키에게
퍼스트 터치 써보고요. 사이드에서 부아시치코프스키가 자 다시 한번 골킥. 확실히 폴란드가 개개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제끼고 좀 역습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은 괜찮은데 마무리가 살짝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정이 나고 있지 않은 폴란드입니다. 경기 스코어 아직 1대1이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교체입니다. 시만스키, 부아시치코프스키가 빠지고 시만스키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과연 사실 부아시치코프스키가 방금 찬스에서 확실히 결정을 못 내준 게 감독 입장에서는 화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새로 들어온 시만스키는 다른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스로인 드래거가 슬리만에게 슬리만 뜁니다. 라이두니 스키리 슬리티 카즈리 스키리 뒤로 백 지엘린스키가 끊어주고 메티케시가 역습 기회를 맞아들이는데 레반도프스키가 레반도프스키가 이게 빗나가요. 이게 빗나갑니다. 그리고 프리킥 선언. 사실 실축이었다면은 이 상황에서 골키퍼가 퇴장을 명령을 받았겠지만 피파는 골키퍼 퇴장 기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퇴장을 당하지 못했고 자 이렇게 되면 폴란드 여기서 어떤 선택을 보여줄지 상당히 근엄한 표정으로 프리킥 준비합니다. 메티켓이 자 주심이 라인을 맞춰주고요. 메티켓이 프리킥 준비 그리고 잠깐의 교체 준비 자 교체 들어갑니다. 여기서 슬리만 선수가 빠지고 벤사다 농협 은카 79 오버롤 아무래도 체력적인 능력치적인 면보다 체력적인 부면의 아쉬움이 더 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펜펜 감독이고요. 예, 피파는 골키퍼 퇴장이 없습니다. 보정이 돼 있어요. 아무리 이제 거시기를 해도 심한 반칙을 해도 크리오비악 슈팅 능력치가 너무나도 아쉬웠던 크리오비악의 슈팅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직접적으로 슈팅은 많은데 이렇다 할 느낌이 없네요. 아직까지. 자 모데르가 질린스키에게 레반도프스키 레반 파워샷 벤 무스타파가 워낙 강한 파워슛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살짝 놓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볼을 다시 한번 잘 잡아내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폴란드 계속해서 이번 경기 우리는 무조건 잡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죠. 레반도프스키 레반 프랑코프스키 스몰라레크 패스 주고 옵사이드 지엘린스키 오늘만 옵사이드 한 두세 골 나오지 않았나요? 네 역전골 극장골이 나오나 싶었습니다만 옵사이드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거의 끝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요. 스몰라레크 마지막 공격 주나요? 폴란드 레반 브라코브스키에게 브라코브스키가 레반도프스키 나이스 세이브.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종료됩니다. D조의 두 번째 경기 폴란드와 튀니지와 폴란드 한 치 앞도 모르는 2, 3위 경쟁이 될 수 있는 두 팀의 싸움 1대1로 사이좋게 승점 하나씩 나눠 가집니다. 자, 다음은 튀니지와 독일의 경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독일 감독님 어디 가셨죠? 독일 감독님 게임 중이신가? 잠만요. 들어오셨네요. 탈출해드릴게요.
독일이 아까 몇 대 몇으로 이겼죠? 아, 중간에 나오셨네. 5대 0으로 이겼군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하죠. 경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튀니지, 오른쪽이 독일입니다. 일단은 두 선수 모두 테마를 좀 말씀드리자면 유니크 더비라고 할 수 있겠죠. 모호망님은 제가 알기로 전 유니크인 걸로 알고 있고 팬팬님은 현 유니크인데 과연 유니크 더비 현 그리고 구 유니크 더비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크로스 전술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 티니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독일을 상대로 어떤 자 방어적인 태세를 보여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글쎄요, 티니지가 염동력으로 독일의 공을 좀 밀어냈나요? 람 선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다디, 메지브리, 스키리, 슬리티, 띠미라. 메지브리가 카즈리에게 하지만 패스미스가 있었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경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예. 마르크 우트 뒤로 백패스 우트가 티니지가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티니지가 지난 경기에서도 폴란드와의 경기에서도 페널티킥을 내줬다 뿐이지 이렇다 할 실수 아쉬운 수비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페널티킥이 아니었으면 무실점이었어요. 그냥 폴란드를 상대로 견고한 수비를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을 상대로도 이 티니지가 견고한 수비를 가져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드래거 슬리만 슬리티 메지브리 천천히. 오늘 메지브리 선수가 활동량이 많습니다. 스키리 저 여기서 반칙 선언. 티니지는 또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여러가지 좀 준비된 세트피스를 가져올 수 있겠죠. 여기서 스키리가 다시 한번 집중력. 카즈리 옵사이드입니다. 홈멜스 필립 람 에펜베르크 하다디 끊어줍니다. 일단은 독일이 아르헨티나 전처럼 이제 화끈한 크로스 플레이는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약간 독일이 아르헨티나 전에서도 그랬지만 이 초반에 약간 조금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도 아직까지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플레이를 위해서 와, 이게 독일의 크로스죠. 이게 독일의 크로스죠. 금방 빠르게 전개하는 허를 찌르는 크로스. 에펜베르크가 좋은 헤딩을 보여줬습니다만 득점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드래거 다시 한번 라이드니 슬리티 스키리. 자, 뛰는데 카즈리가 메지브리가 카즈리에게. 자, 삼각편대 티니지의 삼각편대 카즈리 슬리티가 슈팅 들어가요. 선제골 뽑아내는 나임 슬리트. 자, 갑자기 이 조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나임 슬리티의 선제골. 튀니지. 자, 이게 수박만한 공을 쏙 집어넣으면서 정확히 라인을 넘어버렸고요. 티니지의 상급편대 서로 주고받으면서 빠른 전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제골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조도
상당히 재밌어지겠네요. 에페베르가! 재밌다고? 내가 재미없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듯한 전차군단의 리더 에펜베르크 선수의 초대형 중거리포가 나왔습니다. 와, 이게 에펜베르크죠. 이게 에펜베르크죠. 에펜베르크 무려 콘 6화입니다. 왜 이 선수가 독일의 가장 최고라고 불리는지, 독일에서 왜 제일 미드를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지 얘기해주는 그런 득점이었습니다. 화끈한 중거리 슛으로 경기는 다시 동점. 홈메스 클립 람 뜁니다. 람 천천히 다시 한번 헤어만 좋다! 세컨! 헤딩 시도를 해봤습니다. 매지브레이 좋은 수비 가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전 끝나기 전에 마지막 공격적이 한번 이어나가 보나요? 카즈리가 홈메스와 자, 경합 실패. 이렇게 경기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 지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일이 좀 더 위협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다. 하지만 점유율 자체는 역시 그 티니지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 할 말이 있었던 이제 첫 경기였다. 첫 전반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긴터 크로스 올려줍니다. 벤 무스타파 정면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벤 무스타파 선수가 오버롤이 좀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그런 중거리포, 방금 나왔던 에펜베르크 같은 그런 중거리포를 막기가 어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적극적으로 중거리를 좀 노려볼만 하겠네요. 헤어만 거기서 아르놀드! 벤 무스타파 오늘 바쁩니다. 그리고 키컨을 통해서 심리전 아래로 갑니다. 필릴람 크로스 올려주고 우뜨가! 벤 무스타파! 이거는 막은 게 아니고 맞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좋은 수비. 퀸터가 람에게 라미 크로스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벤 무스타파! 독점을 지켜내고 있는 벤 무스타파의 선방. 다시 한번 매즈브리 볼 따낼 수 있나요? 필리 라미 끊어줍니다. 퀸터 드래거가 끊어주고요. 라이든이 뜁니다. 매즈브리 우트 선수가 끊어주고, 자 역습 기회. 헤어만 에펜베르크 헤어만 아르놀트 퀸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라인 아르놀트! 이 티네진의 수비 라인 보세요. 철저히 내려와서 지역 방어하는, 독일이 강팀인 걸 인정하겠다. 하지만 강팀인 거랑 별개로 우리 축구대로 하면은 이길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듯한 이 티니지의 수비 라인 매우 두텁습니다. 독일이 뚫어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리고 크로스 올려줍니다만, 독일 같은 크로스를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선수 능력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금 크로스는 아쉬운 그런 크로스였습니다. 빈터 아르놀트. 자, 그리고 누군가가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빈터 아르놀트에게 에펜베르크가 내주면 안되는데 에펜베르크 키커 성공. 벤 무스타파. 야, 양팀 심리전이 매우 치열합니다. 키컨부터 시작해서 때릴까 말까. 올킥 선언. 에펜베르크가 선제골을 내준 이후로 더욱더 슈팅 관련해서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와우비 카즈리가 퀸터에게 다시 한번 카즈리가 퀸터를 뚫어냈습니다. 크로스 올려주고 슬레이터! 코너킥 스킬입니다. 스킬의 선택. 자, 뭔가 준비된 세트피스가 있는데요. 준비된 세트피스가 있었는데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나봐요. 아무래도 이제 연습했던 걸 100%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네, 여기 매지브리 뜁니다! 라이든이 페어만 선수가 앞서 나와서 잡았습니다. 또 이제 독일의 노이어 선수가 짐바브웨로 기아를 선언했기 때문에 페어만 선수가 독일의 키퍼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클로제 에펜베르크 클로제, 그리고 발라기 와!
와, 키커 심리전 끝까지! 티니지 방금 보셨습니까? 그냥 수비를 포기하고 나는 무조건 키커으로 승부를 본다. 성공했습니다, 티니지. 야, 이거 티니지의 깡, 보통 깡이 아닌데요. 슬리티, 페널티킥입니다, 티니지! 자, 독일이 여기서 페널티킥 헌납합니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5대0 승리를 거둔 독일이 갑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찬스를 놓치더니 심리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나요? 페널티킥. 와우비 카즈리가 슈팅 들어가요! 역전골 와우비 카즈리 D조를 혼동의 양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와우비 카즈리. 야, 이렇게 되면 독일 순식간에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겠는데 이번 조도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나요? 필립 람 클로제가 메지브리 슬리만 카즈리 슬리타 그리고 옵사이드 아닌가요? 카즈리가 옵사이드입니다. 호멜스 아르놀트 에펜베르크 아르놀트가 독자골 아르놀트 독일 크로스 원툴 아니야 우린 파워로 한다. 아르놀트가 에펜베르크 같은 슈팅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야, 이러면 티니지 좋았던 분위기가 한층 꺾였는데요. 메리아 자, 마지막 공격 한번 이어나가 보나요? 슬리티 빈터 하지만 독일이 자, 브로운 좋은 커팅 4분 정도면 시간 좀 남아있거든요. 마지막 공격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티니지 드래거가 카즈리에게 여기서 백패스하면 경기 끝나는 거예요. 이제 슬리티의 선택은 슬리티 페이크 한번 페널티킥 티니지 선수는 페널티킥 주장해봅니다만 통하지 않았고 경기 종료. 독일과 티니지와 독일 티니지가 또다시 무승부를 거두면서 경기를 D조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경기 상당히 재밌게 흘러가네요. 현재 1위 말씀드리면 현재 1위 독일 4점입니다. 1승 1무 4점. 티니지는 2무 2점으로 2등, 폴란드가 1점으로 3등, 아르헨티나 현재 꼴등입니다. 다음 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아르헨티나와 폴란드입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서 보이는 두 감독님들의 경기 후 악수 코멘트 서로를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보기 좋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와 폴란드의 경기입니다. 현재 조 3등 4등을 조금 맡고 있는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너네 내려보내고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다 이런 마음일 거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경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이 폴란드, 오른쪽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과연 이 D조 여러가지 독일의 독주를 예상한 가운데 독일의 독주가 깨졌거든요. 현재 젤레스키가 레반도프스키! 와, 상대방을 완벽히 농락하는 폴란드의 공격 전개 레반도프스키 선제골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아르헨티나 감독님이 심리적으로 5대0 패배 이후에 영향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폴란드에게 심리적으로 초반부터 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결국에 선제골을 내주는 아르헨티나입니다. 자, 지금 많은 관중석에 많은 아르헨티나 팬분들이 계시는데 메시 연호를 하고 있지만 현재 메시의 팀 아르헨티나는 1대0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마리아를 보고 크로스를 올리는데 좀 좋지 못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주고, 그리고 지엘레스키 마르티네스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디마리아 헤딩 해줬습니다만 삼각대가리. 크리오비악 프랑코프스키에게 앵제이 치크 모데르 스몰라레크 레반도프스키와 로메로의 경합. 리오넬 메시 선수 뭔가를 해줘야 될 텐데요. 베레신스키가 끊어줍니다. 메티케시 지엘린스키 레반도프스키 지엘린스키가 역시 마르티네스 메티케시. 그리고 레반이 접어주고, 마르티네스 오늘 바쁩니다. 마르티네스가 직전 경기에서 5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에서도 몇 번의 선방, 눈부신 선방을 보여준 마르티네스 선수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팀이 점수 차이를 더 벌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역습. 메시 무리한 플레이. 메시 선수가 지금 상태가 한 40살 메시인가요? 예, 많이 좋지 않네요. 자, 지엘린스키가 2대0! 아르헨티나를 침몰시킬 준비를 맞춘 폴란드 2대0 스코어를 곧바로 뽑아냅니다. 2대0 폴란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양상은 더욱더 재밌어질 수 있겠는데요. 아르헨티나가 이번 경기를 패배한다, 탈락의 빨간 불씨가 더욱더 짙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폴란드는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지엘린스키가 오타멘디가 끊어냅니다. 리오넬 메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파울로 디발라가 라우타로에게, 그리고 밑으로 줍니다. 리산드로 슈팅! 와! 이 플레이 예술이었습니다. 여기서 슈팅을 때리지 않고 크로스, 디마리아 마무리. 아르헨티나 다운 플레이였어요. 이번 대회 아르헨티나의 첫 번째 득점, 예술같은 득점, 디마리아 선수입니다. 자, 방금은 글쎄요, 세계를 깜짝 놀랄만한 그런 플레이였고, 저는 글쎄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슈팅을 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는 선택, 아주 좋았던 그런 선택 같습니다. 부아시치 코프스키 엔조 페르난데스에게 끊기고 맙니다. 알바레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자, 아르헨티나도 사실 뭐 피파라는 치드컵이라는 한정된 틀 안에 있긴 합니다만, 아르헨티나도 강팀이거든요.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 디마리아가 베레신스키와의 경합, 베레신스키가 승리합니다. 지엘린스키 역습 기회, 스몰라레크가 패스 주고, 지엘린스키가 한번 접어주는데 오타멘디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레스 뜁니다. 버스트 터치 발동하지 않았어요. 버스트 터치가 있었나요? 간혹 가다가 버스트 터치 버그가 있어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버그인 건지 구분이 안 되네요. 베레신스키, 부아시치 코프스키, 크리오비아, 그리고 지엘린스키 파워슛 때리는 척 하면서 접어봅니다만 오타멘디가 잘 잡아줬고요. 이거는 옵사이드입니다. 자, 점점 양팀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2대1의 스코어를 유지 중인 양팀. 리오넬 메시 선수가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밸런스 좋죠. 모상 밀리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밀렸네요. 메시 선수가 가속력이 좋은 편이지 속력이 엄청 막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은 가속이 붙기 전에 뺏기고만 메시 선수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여기서 레반도프스키.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다리가 겹친 득점. 레반도프스키가 상대 수비를 막고 튀어나온 공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전 종료됩니다. 전반전 기록을 보면 폴란드가 압도적인 경기력, 점유율, 슈팅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르헨티나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슈팅이 한 개밖에 없긴 한데 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아르헨티나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서 몇 번 없는 슈팅 기회를
잘 마무리하면은 결정력이 응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엘린스키가 4대1 두 경기 연속으로 아르헨티나 침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급한 선수 교체 사인. 자, 일단은 역시 치부스 가히 믿을만한 언론이죠. 언론의 예상 4위 팀이었던 아르헨티나, 언론의 예상에 맞아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르헨티나 선수 교체 이어나갑니다. 디마리아, 알바레스, 마르티네스, 페르난데스 선수가 빠지고요. 크레스포, 코레아, 로셀소, 베론 선수가 다시 들어옵니다. 알바레스 선수 상당히 실망하면서 들어가네요. 야, 뭐야! 야, 뭐야! 아니, 조끼가 다름으로 처음 보네요. 신기하네. 자, 계속해서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엘리스키, 부아슈치, 코프스키. 근데 아르헨티나는 득점을 기록했던 디마리아 선수를 뺐거든요. 과감한 그런 스탠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패스 주고! 5대! 두 경기 연속 5실점 기록하는 아르헨티나! 너무나도 아쉬운 플레이를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1) 아르헨티나. 희망의 불씨 2대1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던 아르헨티나가 연이어서 연달아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 이 상황 되돌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크레스포, 스몰라네크 끊어줍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천천히 빌드업. 리산드로, 로셀소, 크레스포가 밑으로 반칙 선언됩니다. 여기서 아르헨티나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나요? 로셀소, 메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트 메시 때려보나요? 메시답지 않은 슈팅이었습니다. 살짝 빗나갔네요. 자, 일단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조상이 상당히 애매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다다익선 득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득실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득점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폴란드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골을 넣으려고 할 것이고요. 아르헨티나는 그런 폴란드의 공세를 조심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로셀소가 크레스포에게, 크레스포가 터닝 패스 옵사이드입니다. 프랑코프스키, 모데르, 오타멘디가 끊어집니다. 리오넬 메시, 크레스포가 크리오비악에게 자연스러웠죠? 모델을 레반도프스키가 6번째 득점을 향해 로메로가 끝까지 끈질긴 수비 좋았습니다. 크레스포 뜁니다. 위로 호아킨 코레아 버스 터치 없고 호아킨 코레아가 하지만 만회골을 여기서 너무 급했나요? 호아킨 코레아 답답해서 그냥 후려봤습니다만 정면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킥. 베레신스키, 지엘린스키가 이 개인기 오늘 상당히 많이 쓰네요. 좀 재미를 보고 있는 폴란드입니다. 레반도프스키! 자, 로메로 끊어주고요. 자, 이번에도 경기를 뒤집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아르헨티나. 과연 여기서 유증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코레아 오늘 아쉽습니다. 호아킨 코레아 교체로 들어왔지만 두 번의 회심의 슈팅 모두 안타깝게 처리되고 맙니다. 스몰라레크가 득점을 향해 다시 한번 지엘린스키가 부하슈치 코프스키에게 농락까지 6대1 슈팅을 차지 않고 걸어서 들어가는 부하슈치 코프스키. 아르헨티나의 현상이 얼마나 아쉬운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독일과
폴란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점입니다. 현재 공동 1위 스몰라레크 모데르! 모데르가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단독 1위 아쉽고요. 부아슈티코프스키, 메시, 크레스포, 조반니 로셀소가 달려봅니다만 프리킥 선언. 조반니 로셀소, 자, 다시 한번 프리킥 기회를 잡아보고요. 패스 줍니다. 메시! 골대! 이것마저 통하지 않으면서 메시 선수 좌절하고 있습니다. 부아슈티코프스키가 부아슈티코프스키 끊어줍니다. 베론, 로셀소, 디발라 위로 주고 크리오비아, 스몰라레크가 패스 주고 레반도프스키에게 베론 끊어주면서 이렇게 되면 마지막 공격 이어나갈 수 있나요? 아르헨티나. 크레스포가 밑에 줘야죠. 쭉 갑니다. 리오넬 메시 마지막 회심의 공격. 리오넬 메시 선수가 힘든 몸을 이끌고 코레아에게 코너킥입니다. 베론 크로스 올려줍니다. 골킥 이후에 경기가 종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메티켓이 주고요. 부아슈치코프스키가 뛰어가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고요. 중간 계산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D조 정리를 해서 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현재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입니다. 폴란드 1승 1무 0패, 득실차 플러스 5, 승점 4점, 공동 1위,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독일의 경기는 단두대 매치다. 1위를 가느냐 못 가느냐의 매치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티니지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경기를 이기고 폴란드와 독일이 무승부를 하지만 않는다면 티니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력 진출은 어렵게 됐고요. 티니지를 제끼고 3위 진출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티니지와 아르헨티나 전에서 아르헨티나가 티니지를 꺾고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위로 그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폴란드와 독일은 짝짝꿍에서 무승부를 거두면 공동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티니지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6대0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근데 티니지가 혹시 6대0으로 이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폴란드와 독일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폴란드와 독일 승점도 똑같죠? 득실차도 똑같죠? 다득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나면은 재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다? 빨리 퇴근하고 싶으시면 짝짝꿍 하지 말고 빨리 결판을 짓자 이겁니다. 자, 재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와 티니지의 경기 먼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과연 티니지와 아르헨티나가 첫 승을 거두고 3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티니지가 6대0 이상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진출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인지. 경기로 들어가기 앞서 화장실 타임 좀 죄송합니다. 터질 것 같아요. 금방 갔다 올게요.
아이고 죽겠다. 3위가 되면은 3위가 되면은 그 다른 조의 상황을 봐야 돼요. 3위가 되면은 경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3위가 되면 폴란드 진출 가능하겠다. 아 그러네. 폴란드는 3위로 굴러 떨어져도 16강 진출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에 만나는 상대가 빡세겠죠. 다른 조 1위겠죠. 그 점 여러가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옷색깔이 좀 비슷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 미스가 있었는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아르헨티나, 오른쪽이 티니지입니다. 자,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겨야 3위 턱걸이를 그나마 할 수 있고요. 티니지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승리를 하면은 이제 자력 진출이 유력해지는 상황입니다. 리오넬 메시. 자, 엔조 페르난데스. 엔조 슈팅! 코너킥입니다. 자, 파울로 디발라 슈팅 때려봅니다만 라이두니 선수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메지보리 뛰어봅니다만 오타멘디가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폴란드는 일단은 부담은 없네요. 폴란드 독일은 어찌됐든 웬만하면은 16강 진출 확정이기 때문에 두 팀은 정말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만나는 상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위로 진출했을 때랑 3위로 진출했을 때랑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집중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리오넬 메시 벤 무스타파가 막아줍니다. 자, 단편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1위로 올라가잖아요. 아랍에미리트 같은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3위로 진출한다. 브라질 같은 팀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시간 되시죠? 자, 오토맨디. 상당히 과감한 슬라이딩 태클.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전술 변화가 있어요. 원래는 4-2-3-1 형태의 전술이었는데 지금은 투톱 전술을 들고 오면서 여러가지 변화를 깨하고 있습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슬리티.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앞섰었던 두 경기에서의 전술이 본인들에게 아쉬웠다라고 판단을 한 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슬리만! 선제골 가능한 슬리만! 티니지도 16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슬리만 선제골. 야, 이거는 사실 그 전에 연계가 너무나도 완벽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 슬리만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던 것이 좋게 작용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제골 가져가는 튀니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르헨티나 만약 이번 경기 내주게 된다면 탈락은 탈락이고 무엇보다 짐바브웨와 동급이 되는 거죠. 짐바브웨가 득실차가 어떻게 되죠? 짐바브웨가 0승 0무 3패 마이너스 10점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 패배를 한다. 아르헨티나 무조건 이번 경기 패배를 하면은 최소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짐바브웨보다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르헨티나 글쎄요, 이번 치드컵 정말 아쉽게 떨어지게 될 수 있겠는데요.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로메로 커트. 리오넬 메시. 하다디. 몰리나 선수가 끊어줍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리오넬 메시. 엔조 페르난데스. 엔조 페르난데스가 톱인 게 약간 조금 미심쩍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카즈리. 현란한 드리블. 슬리티가 카즈리가 경기에 세기를 받기 위해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2대0.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대0, 6대0까지 점수를 가져간다면 6점 차로 점수를 가져간다면 이제 더욱더 높은 그런 순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좀 득점이 마려울 만한 팀이지고 상당히 또 이제 경계를 할 다른 팀들 독일과 폴란드입니다. 리오넬 메시, 파울로 디발라 뜁니다. 메시가 디발라에게, 디발라가 끊어주는 스키리, 카즈리, 그리고 슬리티, 카즈리가 세 번째 득점을 향해 빗나갑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탯을 보면은 뭐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슈팅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실리적인 축구라고 하긴 어려웠고 티니지의 그런 공세에 밀리면서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는 현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MI를 말씀드리자면 이 두 감독은 지난 제1회 치드컵 때 토너먼트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전에 아르헨티나 감독님이 티니지 감독님한테 그때 티니지 감독님이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티니지 감독님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 1회가 아니고 2회 때군요. 2회 때 복수를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의지를 표출을 했었는데 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좀 아쉽게 됐고요. 여기서 또다시 교체를 선언하는 아르헨티나 감독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전술부터가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오른쪽 풀백이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수비형 미드필더예요. 자, 아르헨티나가 지금 여러가지 전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코너킥, 헤딩 때려봅니다만 빗나갑니다. 골킥. 자, 이렇게 되면 아르헨티나의 탈락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 진출이 확정된 아랍에미리트 감독님은 진출자의 마음으로 보니까 마음이 편하다라고. 아마 사실 아랍에미리트 감독님이 계속해서 경기를 보면서 여기서 득점이 더 나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이제 3인들의 동태를 살펴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진출 확정이기 때문에 한시름 덜 수 있는 거죠. 좀 더 경기를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감독님입니다. 슬리만 카즈리가 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로메로 끊어주고요. 파울로 디발라 역습기 위해 로셀소, 크레스포, 스키리가 끊어줍니다. 다시 한번 카즈리. 티니지 계속해서 침투 플레이를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의 뒷공간을 조금 공격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방금은 반칙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밸런스를 잃었다라는 판단. 슬리만 줍니다. 슬리티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는 오늘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슬리티 때려봅니다. 몰리나 베론 그리고 로셀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만 실점이 무려 13개거든요. 예, 13개인데 3경기 13개. 상당히 이제 경기당 실점 4개 이상이라는 조금 안타까운 수치긴 하지만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선수는 저 개인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정말 좋은 수비들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에 결과가 따라주지 않은 것이 마음이 아프네요. 카즈리가 메지브리가 빗나갑니다. 만약 이 월드컵이 실축이었다면 아르헨티나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전년도 우승팀은 조별리그에서 떨어진다 라는 징크스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프랑스에서 꺾였는데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의미부여하면은 과몰입하기 좋죠. 스키리, 카즈리 패스 찔러줍니다. 슬리티가 옵사이드. 자, 아르헨티나가 치드컵에서 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12분. 로셀소, 리오넬 메시, 크레스포, 메시와 크레스포 조합. 크레스포가 유종의 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너무 흥분했죠. 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키리, 카즈리. 자, 일단은 2대0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자력 진출이 좀 힘들게 됐고 우리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제 어디죠? 그 1, 2위, 2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실패하게 됐고 우리 펜펜 감독님은 다른 팀의 그런 매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킬이 오타멘디가 끊어줍니다. 베론 16강 진출은 거의 확정적이죠. 예, 근데 이제 3위로 진출하냐 2위로 진출하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슬리티 마지막에 슈팅을 차지 않으면서 약간의 존중을 좀 해주나요 아르헨티나. 크레스포 마지막 공격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아르헨티나 디펜딩 챔피언 실축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GD컵에서 탈락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합니다. 티니지와 아르헨티나 티니지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경기 아르헨티나 결국에 마지막 경기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조체하이 결국에 탈락하고 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려야겠죠. 자, 경우의 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승부를 하면은요, 자, 일단 현재 상황 보면은 티니지가 1등입니다. 티니지가 1위. 현재 상황 보면 티니지가 1위로 한 경기 더해서 티니지가 1위로 올라갔고요. 폴란드와 독일은 공동 2등입니다. 어디 갔지? 이거 아닌데. 폴란드와 독일은 공동 2등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두 팀이 무승부를 거둔다. 공동 1등으로 올라가겠지만 재경기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재경기를 한번 더 해야 돼요. 또 이제 말씀드렸듯 득실차를 보고요. 득실차 다음에 승점을 먼저 보고 득실차를 보고 다득점을 보고 그 다음에 재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폴란드와 독일은 빨리 퇴근하고 싶다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 결승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티니지는 사실상 16강 확정입니다. 16강 확정이고 이제 2위로 진출하느냐 3위로 진출하느냐가 걸려 있겠네요. 티니지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나 이겨라 무승부만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느낌일 거고 폴란드와 독일 이 경기에서의 승자는 1등으로 진출 패자는 3등으로 진출하게 되겠습니다. 티니지 이렇게 지송. 자 그러면 유니폼을 세팅을 좀 해드리고 네 이렇게 가죠. 자 준비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이자 D조의 마지막 경기 D조의 운명을 건 마지막 경기 폴란드와 독일과 폴란드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어요. 왼쪽이 독일, 오른쪽이 폴란드입니다. 우리 또 아쉽게 탈락하신 아르헨티나 감독님께서는 폼의 이슈다. 폼의 이슈 전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해주죠. 클로제 슈팅! 들어가요! 미로슬라브 클로제! 시작하자마자 본인들이 1등으로 올라갈 것을 말하고 있는 미로슬라브 클로제 독일 전차구단의 선제골입니다. 네. 이렇게 선제골을 가져갔고요.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또 아르헨티나 감독님이 아쉬움을 계속해서 표하고 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서 아니 말 좀 하자. 여기서 페널티킥 와 경기 초장부터 마지막 경기라고 치열합니다. 자 레반도프스키가 준비하겠죠. 이미 한 차례 득점이 있는 레반도프스키! 이번엔 막혔습니다. 우리 티니지와의 경기에서 만들었던 그 경로대로 다시 한번 차봤는데 그 경로를 알고 있었던 베어만이 쳐냈습니다. 와 경기 재밌어지네요. 초반부터 호멜스 프랑코프스키가 끊어냅니다. 스몰라레크 레반도프스키 한번 접어주고 하지만 끊겼습니다. 우리 이 더비는 전 카트나치오 더비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맞겠네요. 이제 FW 페스트와 DF 후멜스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일이
이 크로스와 관련해서는 진짜 논문을 써도 정말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크로스를 진짜 기가 막히게 올린다. 이제 티니지 감독님도 저 크로스를 막는데 애를 먹으셨는데 정말 크로스하는 기깔나는 독일 전차군단입니다. 슈팅! 들어가요! 우당당당당당당 스몰라레크. 여기서 근데 앵글이 왜 이러냐,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진 공을 재차 슈팅. 독점입니다. 자, 1대1. 두 팀 모두 1위로 올라가려는 듯한 욕망을 표출하고 있죠. 헤어만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이제 폴란드도 알았을 거예요. 독일이 크로스가 매섭구나. 크로스를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 텐데. 자, 치드컵 마지막 경기, 정말 마지막 경기,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몰라레크 올려줍니다. 레반 호멜스가 그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미알 발락 헤어만 아르헨티나 감독이 아쉽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문제들. 자, 클로제! 아니 클로제 선수가 공을 피했어요. 이거 배구 아닌데요. 클로제.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처음부터 연전들을 넣어버리지. 그럴걸 그랬나? 그러게요. 헤딩! 결판 내주시겠지 어떻게든. 긴터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마르크 우트 레반도프스키가 끊어주고요. 질린스키 뜁니다. 헤어만 마르크 우트 미하일 발락 프랑코프스키가 끊어줬고요. 스몰라레크가 뜁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지엘린스키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지엘린스키 레반도프스키 밑쪽 뛰는데요. 스몰라레크 천천히 빌드업. 제가 봤을 때 1대1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경기력이거든요. 양팀 모두 지금 서로 눈빛 교환을 하는데 눈빛 사이에서 서로 마주치는 눈 사이에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지금 에펜베르크 크리스티안 귄터 뜁니다. 귄터 스로인. 자, 귄터의 스로인 발락. 자, 다시 한번 스로인. 메티 캐시가 끊어줍니다. 베레신스키 크리오비악. 자, 메티 캐시 크리오비악 뜁니다. 지엘린스키. 그리고 아래쪽 보는데 스몰라레크가 오늘 상당히 활발한데 브라코브스키가 경기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라. 니어 디디를 때려봤습니다만 좋은 위치에 있었던 베어만입니다. 부아슈티코프스키 스몰라레크 오늘 상당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번 경기 베레신스키 크리오비악 위로 메티캐시 메티캐시 파울입니다.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폴란드. 부아슈티코프스키 크로스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부아슈티코프스키 접어주고요. 귄터가 끊어주는군요. 역습기에 달립니다. 귄두리 거의 차미네이터, 거의 김미네이터. 크로스 올려주고 세컨 발라가 옵사이드. 와, 옵사이드이긴 했지만 슈체스니의 선방 정말 매끄러웠네요. 자, 여기서 또 끊어주고 마르크 우투가 크로스 발락. 야, 진짜 크로스로만 전개하네요. 이렇게 전반전 정도 됩니다. 전반전 일단 양팀 모두 슈팅 점유율 폴란드가 앞서 나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만 경기 지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죠. 1대1 동점. 상당히 화끈한 양팀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오늘의 경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부아슈티코프스키 드리블 돌파합니다. 그리고 지엘린스키 바로 때려봅니다만 귄터 선수가 잘 볼을 소유해 나가는군요. 귄터 뜁니다. 뛰고 마르크 우트 가운데 또 크로스 해보나요? 우트가 이번엔 심리전 우트 크로스 베어만 코너킥. 귄터 크로스 올려줍니다. 슈팅 캐시. 캐러군요. 캐러와
캐시의 경합. 캐시가 이 슈팅을 건져냅니다. 사실상 들어갔다고 봤는데, 자, 레반. 이러면 나비오카가 레반도프스키에게 레반 접어주고 패스 마무리. 닿지 않았습니다. 에펜베르크 상당히 치열한 양팀.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데요. 후반전 득점이 없습니다. 레반, 탈로케로 끝까지 좋은 수비. 레반 슈팅! 아, 골대! 이걸 골대를 맞아요. 레반도프스키 회심의 슈팅, 이걸 골대를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레반 마치 우멜스 끊어주고요. 자, 경기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 클로제, 자, 뜁니다. 클로제, 발락, 아래 보죠. 아래 롤트, 천천히, 원투 슈팅! 선방! 경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대1. 슈팅! 들어가요! 마츠 우멜스! 중요한 순간 득점을 해주는 건 모모만 감독이 제일 선호하는 선수, 제일 애정하는 선수, 마츠 우멜스 선수였습니다. 경기 역전하는 독일. 이렇게는 독일이 1등, 튀니지 2등, 3등은 폴란드입니다. 자, 폴란드 이번 경기가 앞으로 16강 일정이 담겨 있을 수 있는데, 레바르링 페어만 잘 잡아냈습니다. 헤어만에게 쭉 뛰는데 클로제가 경기에 세기를 막으러 너무 급했습니다. 클로제 이번 골을 만들어내면 1위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너무 흥분해버린 클로제의 슈팅이었고, 지엘렌스키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매티 캐시가 슈팅! 이게 빗나가요. 매티 캐시 이게 빗나갑니다. 아니, 마지막에 대해서 개골잼 몰카. 아니, 경기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르놀트 아직 끝나지 않은 독일의 공격. I'm still hungry. 나는 배고프다. 아직. 마르크 우트. 귄터가 주고 우트가 세기를 막으러 또 선발. 슈체스니 오늘 몇 번의 선발을 보여주나요? 슈팅 10대 7입니다. 지금 양팀 불꽃 튀고 있어요. 지금 필립람 크로스 올려주고 마무리! 빗나갑니다. 자, 75분, 남은 시간 15분이면 무슨 일이 터지든 이상하지 않은 시간대인데요. 프랑코프스키가 뛰어 들어갑니다. 스몰라레이크 다시 한번 프랑코프스키 아래 주고요. 지렌스키가 레반도프스키에게, 지렌스키 위로 하지만 끊어주고, 헤어만 클로제 발락 뛰나요? 옵사이드입니다. 자, 과연 경기가 어떻게 될지. 부아시치코프스키, 레반! 아, 이거는 레반이 놓치면서 역습 기회. 발락, 클로제, 그리고 다시 한번 발락이 아, 패스를 해봤으면 파울 선언. 아, 폴란드 너무 아쉽겠는데요. 아, 에펜베르크 캐러 아르놀트에게 필립 라미 달려 들어갑니다. 크로스 올려주고 에펜베르크 정면 마지막 공격 스몰라레크 뛰어 들어가죠. 누구죠? 지엘렌스키에게 크리오비아 매티캐시 아래 봐야죠. 부아시코프스키 매티캐시 패스 지엘렌스키 캐시 아, 훈멜스 득점에 수비까지 공수를 다 책임지고 있는 훈멜스 선수의 빼어난 수비. 발락 이러면 독일 무리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아직 배고프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독일. 크리오비아 끊어주고요. 이렇게 지엘렌스키 패스 주겠죠. 모델을 탈로 캐러가 끊어주고, 이렇게 되면 경기 옵사이드 상황 됐는데 마지막 공격 주나요? 폴란드 영제이치크 크리오비아 빨리 가야죠. 지엘렌스키 이렇게 경기 종료. D조 마지막 경기,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되는 오늘의 경기. 최종 승자는 독일이었습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자, 최종 성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독일입니다. 독일이 7점으로 승점 2승 1패 최종 7점으로 1위로 진출하게 됩니다.
2위는 티니지입니다. 2위는 티니지. 또 이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폴란드는 3위입니다만 역시 16강 진출. 역시 16강 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조의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조는 사이좋게 독일, 티니지, 폴란드 세 팀이 모두 16강에 진출했고요. 아르헨티나만 탈락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그 조에 3패 팀이 하나 나오면 웬만하면은 그 3패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들은 다 16강 진출하나봐. A조도 그렇고. A조의 희생양은 짐바브웨였는데 D조의 희생양은 아르헨티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 티니지, 폴란드가 16강으로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기 좀 정산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C조의 결과입니다. C조 이탈리아가 2승 0무 1패로 득실차 플러스 6점, 승점 6점으로 1등, 스페인이 2위로 2승 0무 1패 똑같지만 득실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등 진출, 크로아티아 1승 0무 2패 마이너스 2점에다가 승점 3점인데 이제 크로아티아 감독님은 경우의 수를 봐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1승 0무 2패 마찬가지입니다만 득실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 탈락하게 됐습니다. D조 보겠습니다. D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2승 1무 0패 플러스 6점 승점 7점을 거두게 됐고요. 16강 진출했습니다. 티니지는 1승 2무 0패 플러스 2점 승점 5점으로 16강 진출했고요. 폴란드는 1승 1무 1패 플러스 4점 승점 4점으로 역시 16강 진출. 아르헨티나는 0승 0무 3패 마이너스 12점 짐바브웨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짐바브웨는 다행히 24등 24팀 중에서 24등은 면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감독님 경질 당하셔야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감독님 아쉽고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 A, B, C, D 이렇게 모든은 아니죠. E, F조를 제외한 조별리그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A조는 튀르키예, 아랍, 벨기에, B조 브라질, 일본, C조 스페인, 이탈리아, D조 아르헨티나, 폴란드, 튀니지 총 8팀이 현재 진출을 했는데 총 8팀이 진출을 했는데 8팀 맞나요? 아니죠. 맞나요? 10팀이네요. 10팀이 좀 총 진출을 했는데 10팀이 총 진출을 했는데 이제 내일 나머지 6팀이 최종 결정이 됩니다. 동시에 3위들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내일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내일 올라올 유튜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좋게 세 팀이 더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치즈컵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봅시다.